전기기사 필기시험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기기사 필기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기기기 과목입니다. 자, 전기자 권선법 한눈에 보기입니다. 자, 우리 전기자 권선법도요, 직류기하고 그 다음에 동기기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직류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 여러 개의 권선법 중에서 직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권선법은 고상권과 패로권과 이증권을 사용합니다. 자, 이걸 외울 때는요, 직류기 전기자 권선법은 이, 고, 패. 자, 곱하기 2라는 의미로 이고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이고패. 자, 이증권, 고상권, 패로권을 우리가 직류기의 권선법으로 쓰고 있다. 자, 그 이증권을 또 우리가 중권과 파권으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중권과 파권의 비교, 여러분들이 이 표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극소와 같습니다. 파권은 항상 2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중도가 주어졌을 때는 다중도 M에 대해서 중권일 때는 전기자 병렬 회로수가 MP가 되고요. 파권일 때는 2M으로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다중도라는 건 배수로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브러시 시수도 병렬 회로수와 같게 봅니다. 그래서 브러시 시수도 극소와 같으면 중권, 항상 2로 잡으면 파권이다. 자, 그런데 이 중권은요, 특징이 뭐냐면 바로 병렬 회로가 많아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병렬권이라고 하고, 병렬권.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항상 2로 잡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도체가 거의 직렬로 접속이 된다. 그래서 직렬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병렬권과 직렬권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직렬이기 때문에 전기자 권선에 걸리는 전압이 커집니다. 자, 전기자 권선에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으면 유기기전력이 각각 권선에 발생을 할 때 다 더해줘야 되니까 전체가 3E가 나오는데, 만약에 중권으로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병렬로 접속이 돼버리면 요건 전부 다 2로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자, 그래서 직렬권과 병렬권, 중권과 파권은 이렇게 병렬권, 직렬권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렬권에서는 대전류형이다. 병렬에서는 이제 각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병렬로 접속이 돼 있다 보니까 병렬 회로가 만약에 4회로다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각 권선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 곱하기 4 이렇게 하니까 전류가 커지는 거예요. 파권은 고전압용입니다. 고전압용. 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권은 대전류형, 파권은 고전압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자, 중권은 병렬권이다 보니까 균합 접속을 해서 전압을 일정하게 균등하게 해줄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중권은 필요하고 파권은 필요가 없다는 걸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자, 동기기에서 전기자 권선법이 나오면 단절권과 분포권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단절권의 특징은, 자, 키워드 기억하세요. 동량을 절감할 수가 있다. 자, 단절권은 동량을 절감한다. 코일이 짧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량을 절감한다. 가격이 저렴해지고 축소화될 수 있다. 발전기 크기를, 사이즈를 축소시킬 수 있다.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고조파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고요. 기전력 파형을 개선시키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하는 데 있다. 전절권에 비해서 기전력의 크기는 약간 저하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권선 계수, 단절권 계수라고 하죠. 이때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여기서 이제 n이라는 것은 고조파 계수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보통 이 베타라는 것이 바로 권선 피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베타 값이 무엇이냐?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극간격과 코일 간격을 가지고 권선 피치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그대로 권선 계수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단절권 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분포권 특징입니다. 자, 분포권의 중요한 특징은
누설 리액턴스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면 한 슬롯에 많은 코일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 슬롯 내부에 도체 수에서 결국은 굉장히 다량의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매극 매상당 슬롯을 증가를 해주게 되면 코일에서 발생한 열 발산을 고르게 분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슬롯에 코일을 많이 넣지 않고 슬롯을 늘려서 코일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슬롯에 들어가는 이 코일 수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누설 리액턴스가 작아진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분포권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주파 제거 파형 개선은 단절권과 분포권의 공통점이죠. 자, 기억하시고요. 집중권에 비해서 기절력의 크기가 저하된다라는 것은 자, 이것도 단절권과 분포권의 공통점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건 단절권과 반대인 권선법은 전절권이에요. 그래서 전절권을 잘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분포권과 반대인 권선법이 집중권입니다. 그래서 집중권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권선법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권선 계수는요. 이 공식인데 Q sin EM Q분의 파이분의 sin EM분의 파이. 여기서 이제 N은 고조파 계수이기 때문에 빼버리고요. 자, 이 Q가 분모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Q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Q를 매극 매상당 슬로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극 매상당 슬로스를 늘려서 슬로스가 늘어나면 권선 계수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우리가 유기기전력은 약간 작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 고조파를 줄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라는 게 이 분포권의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M 나와 있죠. M. 이거는 이제 상수예요. 상수인데 우리가 보통 동기발전기는 3상을 쓰기 때문에 3으로 대입한다라는 것도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권선법 중에서 직류기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권선법이 무엇이냐? 2곱해를 찾으면 되죠. 2곱해.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직류기의 권선법을 파권으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파권으로 가보면 항상 병렬 회로수가 2가 된다라는 거. 자, 2번이 특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동기계 전기자 권선법 중에서 단절권과 분포권으로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목적은 파형을 개선하는 데 있다. 고조파를 제거한다라는 말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겠죠. 자, 네 번째, 자, 3상육극 슬롯수가 54인 동기발전기가 있다. 어떤 전기자 코일의 두 변이 1번 슬롯과 8번 슬롯에 들어가 있다면 단절권 개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지금 우리가 단절권 개수를 구하려면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바로 극간격이 필요하고 극간격과 코일 간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기기가 이렇게 슬롯이 여러 개 파여 있다면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극수가 이렇게 몇 극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몇 극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슬롯 수를 극수로 나누게 되면 극과 극 사이죠. 극과 극 사이. 요 안에 슬롯이 몇 개 들어가 있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극간격 대신에 전체 슬롯을 전체 극수로 나누는 거예요. 전 슬롯수 나누기 극수. 자, 이걸 우리가 극간격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일 간격은요. 극과 극 사이에서 자, 코일이 들어가 있는 코일 변의 슬롯의 남발을 우리가 이제 1번 슬롯과 8번 슬롯이기 때문에 요 슬롯과 슬롯 간격을 우리가 8번이죠. 슬롯과 슬롯 간격을 코일 간격으로 봐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전체 슬롯수 54
나누기 극간격 6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일 간격 대신에 우리가 슬롯의 번호의 간격을 코일 간격 대신 쓸 수 있다 이거죠. 1번과 8번 슬롯 사이가 7입니다. 그죠? 8-1이니까. 자, 그래서 9분의 7로 나오게 되네요. 자, 이 값을 우리는 단절공 계수에다가 적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단절공 계수 K는 어떻게 되느냐?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인 자 2분의 9분의 7 파이가 된다. 자, 그래서 2구는 18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70도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게 되면 0.9397이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째입니다. 삼상동기발전기 매극 매상당 슬롯수. 자, 이걸 우리가 Q라고 하는 거예요. 자, Q가 얼마냐면 3입니다. 삼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M도 3입니다. 자, 이때 분포꾼 계수를 구하라겠죠. 분포꾼 계수 공식이 Q 사인 EMQ 분의 파이 사인 EM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Q가 3이니까 3 사인.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면 18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자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6분의 파이. 자, 6분의 파이는 30도입니다. 30도. 그러면 사인 30도가 얼마냐?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분자가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2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6의 사인에 18분의 파이 분의 1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걸 계산기 입력하시면 얼마가 나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전기자 권선법 그러면 직류기와 동기기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전기사 권선법 한눈에 보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